제 195쪽에 도로. 자,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합니다. 원칙의 줄치입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다음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까지 줄치면 돼요. 자, 건축법상 도로를 하는데 보행 밑에 씁니다. 반드시라고 썼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밑에 씁니다. 예외 있음 쓰시고, 너비 4m 이상 도로, 4m 이상 밑에 씁니다. 예외 있음이라 쓰면 돼요. 자, 다음이 도로 또는 예정도로 아직 설치 예정인 도로까지 건축상 도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2번에 예외도로에 가서 1번 자동차 통행이 곤란한 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을 해서 차량 통행이나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자 줄칩니다.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의 너비가 3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막다른 도로, 한쪽이 막힌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 너비가 2m 이상이 되면 도로가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이 되면 도로가 됩니다.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의 너비가 되면 도로로 인정이 돼요. 3번에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원칙적으로 자,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경우는 줄칩니다.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 받아야 됩니다. 예외, 자, 이해관계인이 해거주 동의 사유로 줄칩니다. 동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 인정할 경우와 주민이 장기한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상 통로로서 자,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 자,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심의 거쳐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자 줄칩니다.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줄치고, 자 그 밑에 이해관계인 동의받아라 해놨죠. 밑에 쓰세요. 반드시라고 쓰세요.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내려가서 대지와 도로 관계. 자, 원칙적으로 줄칩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이걸 접도를 하는데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예외, 배제, 다음의 경우 2m 이상 접하지 아니해도 되는데 1번, 자, 줄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게요. 자, 2번에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 지장이 없는 줄칩니다. 공지가 있을 경우. 3번에 농지법에 따른 줄칩니다. 농막을 건축할 때는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화 줄칩니다. 연면적이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까지 줄치고 관로 다 떼어놓으세요. 의 대지는 줄칩니다.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물이 들어갈 때는 도로폭도 6m 이상이 돼야 되고 접하는 길이도 4m 이상 접해야 돼요. 자 이제 건축선 지정, 자, 원칙,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자, 그리고 예외 건축선이 후퇴를 할 수가 있어요. 1번 소연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 자, 소연업이란 말 위에 씁니다. 4m라 쓰면 돼요. 도로의 최소너비를 소연업이라 하는데 이게 4m예요. 그럼 4m의 미달되는 도로에서는 건축선이 후퇴합니다. 소연업이 확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1번에
도로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을 때는 줄칩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연업이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이렇죠. 자, 여기에 도로폭이 2m다. 양쪽 방향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대지나 이 대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여기는 소유는 미달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에서 소연업이의 2분의 1씩을 양쪽으로 후퇴합니다. 자, 그러면 소연업이의 4m가 4m니까 2분의 1이니까 2m 후퇴한다는 뜻이죠. 그럼 도로 부분 1m 있고 대지 부분이 1m 들어와요. 이 선이 무슨 선이 된다? 건축선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러면 대지 이 부분이 도로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로가 1, 2, 3, 4, 4m 확보되죠. 자, 이렇게 후퇴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도로 한쪽 방향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을 때는 줄칩니다.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연업이 만큼 후퇴한 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3m 도로인데 여기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가 흘러갑니다. 한쪽 방향만 대지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소연업이만큼 후퇴해요. 4m를 후퇴하니까 자, 여기 대지 부분이 1m 도로 들어가 버리죠. 요 선이 무슨 선이 된다? 건축선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적혀집니다. 자, 그 밑에 하살표에 자, 그게 줄칩니다. 도로 경계선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에서 어떻다? 제외합니다. 도로로 쓰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안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모퉁이 대지 건축선은 여러분 시험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뭐 문제 풀이 때나 보고. 3번에 지정 건축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은 건축물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줄칩니다. 도시적 안에서 4m 이내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정할 수 있다 줄치고, 지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되고, 갈로 안에 줄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면 산정에 포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까지 줄치면 돼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정상적인 도로입니다. 소위는 미달되는 도로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지가 옆에 이렇게 있다. 자, 이 대지에는 건물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도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건물이 앉아있습니다. 만일 이 대지에 건물을 이렇게 앉혀버리면 다른 건물보다 톡 튀어나오죠. 자, 이걸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물 위치를 나란히 정렬하기 위해서 최대 4m 안에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라 이 뜻이에요. 그럼 다른 건물과 나란히 정렬되죠.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후퇴된 이 부분은 도로를 넣기 위해서 후퇴한 것이 아니니까, 자, 대지 면적에 이거는 제외하면 안 됩니다. 포함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원칙에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익면을 넘어서는 안 돼요. 갈로 안에 단 줄칩니다. 지표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이 건축선의 수직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도로 쪽이고 여기 대지 쪽이에요. 이게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표 위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이나 담장이나 이런 것이 자, 건축선의 수익면을 넘는 구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표하 부분에서는 땅 속에서는 넘어가도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에 줄칩니다.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창문 등
구조물은 일시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용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자, 여기에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 부분입니다. 왜 해필 4.5m냐? 자동차 우리나라 높이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최고 높이가 4.5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m 이하 부분에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니까 자, 여기에 1층에 문을 단다. 문을 달았을 때 문틀이 일시적으로 이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 방해가 되니까 보행에 또는 차량 통행에. 창을 달았을 때도 창틀이 일시적으로 자, 이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4절의 건축물 구조 및 재료 이 부분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걸 다 정리한 거예요. 여기는 한 번 놓은 거는 다시는 안 나와요. 여기는 놓을 때는 책이 없는 건 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보실 필요 없고 문제 풀이 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시고 자 203쪽에 펴보세요. 7번에 지하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지하청은 조금 법이 바뀌었어요. 1번에 지하청이란 줄칩니다.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 2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줄치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층이 지하청에 되려 하면은 일단 바닥이 지표 아래 가 있고 바닥에서 지표까지 이 높이 자 평균 높이가 층 높이가 h라면은 2분의 1 h 이상이 되면 지하층이다. 층 높이 절반이 땅속에 들어가면 지하층을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2번에 가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기에 밑줄 치시고 등 대통령이지 않은 건축물의 지하층인 줄칩니다.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자, 이게 새로 개정된 거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자 지하층에 거실 못 넣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왜냐? 요즘 비 많이 오죠. 그래서 특히 침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지하층에다가 거실 설치 못하도록 그냥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다만당에 보시면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자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의 특성이나 피난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례가 정하면은 이런 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조례가 누가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 만든 사람이 지방의 의원이죠. 만들겠습니까? 만들었다면 집중 포함받을 걸. 그래가 해필 만들어가 그 지역에 지하층을 거실 넣도록 해줬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자, 지방의 의원들 이런 조례는 절대로 안 만듭니다. 예. 왜? 자기 안전사고랑 골치 아파지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이제 앞으로 지하층에다가 거실을 못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지하층은 청수 산정에 산입되지 않고, 자, 지하층 바닥은 연면적 산정 시 포함시키는 시 원칙이나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안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항의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돼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6가지 쭉 여기에 9번까지 있는데 주의할 것은 1번이에요. 1번이 이게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공동주택 중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해놨죠. 찾았습니까?
자,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그런 것까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래서 넣습니다.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쓰면 돼요. 자, 이제는 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 아파트 이 네 가지 주택에는 범죄방지율에 따라 건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쳤습니까? 예, 그 점 주의하고 보시면 되고 이하는 참고하세요. 자, 그 밑에 이하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문제풀이 때나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제5절로 갑니다. 개별 건축 제한, 건축물 크기 제한, 면적 산정 방법. 1번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사항, 대지 안에 도시공객 시설이 도로, 공원 등에 포함되는 면적은 도시공객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되고, 자, 그 밑에 소유롭이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되는 부분 우리 앞에서 봤죠. 이거 대지면 넣습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죠. 자, 그런 뜻이다. 자, 양갈로 2번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이용하는 주택일 때는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그 외 산정 방법이 밑에 쭉 여러 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있어요. 예, 여러분 시험에 거의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07조에 가면 양갈로 3번에 바닥 면적 찾았습니까?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구역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인데, 자, 이 말은 건축물의 자, 바닥 면적은 첫째 각층별로 나옵니다. 각층별로 바닥 면적이 나오고, 같은 층에서도 구역이 돼 있다면, 벽이나 기둥으로 구역이 돼 있다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개 좀 바닥 면적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자, 바닥 면적에도 산정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1번에 줄칩니다. 벽, 기둥, 구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그 건물은 이렇게 생긴 건물이다 이 뜻이에요. 자, 벽, 기둥, 구역이 없죠. 그러면 요 끝에서 얼마? 1m. 이쪽 끝에서 1m부터 시켰어. 자, 요거로 둘러싸진 반듯한 이 면을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네. 자, 그 다음이 2번 건축물의 노대. 노대는 베란다를 말합니다. 베란다. 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 즉 베란다 바닥은 난간 등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다음 줄칩니다.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결론을 이랬습니다. 자, 노대 폭 1.5m를 초과하는 경우 노대 폭이 1.5m, 베란다 폭이 1.5m까지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1.5를 초과했을 때 초과 부분의 면적, 초과 부분의 면적을 해당 층 바닥 면적의 산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노대폭이 얼마 초과될 때 들어간다? 1.5를 초과할 때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베란다 폭지에 보면은 1.5로 딱 맞춰놨어요. 아, 우리 집 1.5보다 더 크더라. 초과됐다. 그러면 전용 면적을 베란다가 일부 묶고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1.5m 초과될 때 초과 부분만 해당 층 바닥 면적에 넣으란 뜻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줄칩니다.
피로티나 그 밖이야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와 공동주택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줄치고 4번에 줄칩니다. 옥상에 설치한 승강기 탑 줄치고 갈라떼 넘치고 계단탑 다락 줄치고 다락도 갈란에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는 1.8m 이하인 것 등까지 줄쳤어요. 그 다음은 다 거두절미 해버리고 제일 끝에 가면 줄칩니다. 바닥 면적에 제외합니다. 성강기 탑이나 계단탑이나 다락 같은 거 바닥 면적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6번 이하 내용은 다 문제풀이 해보세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양갈로 4번에 연면적 찾았습니까?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로 산정합니다. 자, 단 갈로 하나 줄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줄치고 그 밑에 여백에다가 공식을 써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계산 문제 풀기가 좋아집니다. 자, 용적률 공식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에요. 이때 연면적, 각 층 받으면 합계가 연면적인데 이때는 지하층 넣으면 안 되죠. 주차장 넣어서도 안 되고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 문제 풀기도 좋아져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밑에 높이 산정 방법. 건축 높이는 줄칩니다. 이 지표모부터 당의 건축물이 상단까지 높이를 합니다. 자, 줄치고 상단 위에 씁니다. 옥상 바닥이라 씁니다. 지표모부터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로 산정합니다. 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 갈로 떼놓으시고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랍니다. 피로티 부분 높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뜻이죠. 자, 방갈로 2, 3, 4, 5 그 밑에 양갈로 2번 청하 높이까지 문제풀이 떠보시고 그 다음에 청고 봅시다. 자, 방의 바닥 구조체의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 부른다? 청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려가서 반자 높이는 뭐 문제풀이 때 보시고 5번에 청수 1번 줄칩니다. 청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높이 4m를 한 층으로 계산하고 청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장 많은 청수로 건축물의 청수로 산정합니다. 자, 지하층은 건축물 청수에 제외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리고 방갈로 2번은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이제 내려가서 대지분할 제한 등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규모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 200, 기타지 60이에요. 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대지를 분할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2, 3, 4는 뭐 지금 볼 내용 아닙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건축물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도로로 둘러싸진 곳을 가로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이게 다 도로로 둘러싸이는 게 이곳이 가로구역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소방도로도 있죠. 예, 소방도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 있다 이 뜻이. 예. 자, 이걸 가로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1번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은 여기를 하나의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여기는 30m, 여기는 40m 이렇게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 그냥 보세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줄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올 때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다르게 정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2번 조례에 의한 지정에 밑줄 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조례로 정한다면 틀려요. 자, 그렇게 아시고. 중첩적으로 뭐 지금 보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즉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한다 이 뜻이죠. 자, 그 옆에 갈로 안에 줄칩니다. 중심상업지나 일반상업지는 제외합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지는 1조권 정화 안 합니다. 양갈 1분의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자, 제한 기준.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줄칩니다.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되는데 1번 줄칩니다. 높이 10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야 되고 2번 높이 10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이상 띄워서 건축합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여기가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이다. 자, 여기에 뒷대지 갑이랑 가까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물 짓는단 말이에요. 이 남쪽 경계선이고, 이게 북쪽 경계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건축 높이가 10m 이하 부분이 들어갈 때는 북쪽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가 1.5m 이상 띄워라, 이 뜻이에요. 만일 건축 높이가, 자, 10m를 초과하죠. 그러면은 북쪽 경계선에서 요 사이 띄우는 거는 이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뒷대지 햇볕이 들어갑니다. 남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어디서 떠야 된다? 북쪽에서 떠야 돼. 10m 이하 할 때는 1.5, 10m 초과할 때는 높이 2분의 1을 띄워야 햇볕이 뒷대지에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 뜻이. 자, 이번에 적용 배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1조건 정하지 않는데 1번 다음의 하나에 해당 구역 안의 줄칩니다. 너비 20m 이상의 도로 줄치고까지 갈로 띄워놓으시고 도로에 자, 세 번째 줄 내려옵니다. 접한 대지 상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너비 20m 이상의 자, 도로에 접한 상환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되는 1조건 정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곳에서 가에 뭐 지구 단위 구역, 경관지구 뭐 특별 가로구역 등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구 단위 구역이다. 자, 그럼 여기 도로가 20m 이상짜리 도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자 대지가 있겠죠. A 대지, 여기 B 대지가 있다. 그러면은 자 A 대지와 B 대지는 이 도로에 접한 상환의 대지죠. 여기에 건물 지을 때는 1조건 적용이 없기 때문에 바짝 높게 이루어져버려요. 이걸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대지는 옆에 있는 대지의 2배 이상으로 비쌉니다. 2배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줄칩니다.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환에 건축하는 건축물일 때도 자 1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정북 방향이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 일반주거지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할 때에도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 여기에 북쪽에 있는 이 대지가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적용하지 마라 뜻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양갈위원회 실험개발지의 강력제안에 택지개발지구, 대조성사업지구, 광역개발군역, 개발촉진주, 국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한마디로 개발지역이죠. 이런 개발지역과 줄칩니다.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곳. 자, 공제 접한 대지. 정북 방향으로 접한 대지 소유자와 합의했을 경우 이럴 때는 정남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이러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구청장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원래는 우리가 북쪽에서 정했죠. 개발지역이다 이거야. 개발지역이거나 자, 그리고 북쪽 방향에 건축이 금지되는 도로나 하천 같은 공지가 있을 때, 북쪽 대지 소유자가 합의했을 때, 이럴 때는 남쪽에서 띄운다. 그럼 남쪽에서 띄우면 이래 되겠죠, 건물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냐 버리죠. 이거와 돌아앉아 버리죠. 높은 쪽 여기 와 버리죠. 뒤에 그늘이 많이 지는 거야. 예.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뜻이니. 자, 양갈로 3번의 공동주택은 여름 시에 낼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6절에 가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가 있죠. 예. 자, 특별건축구역이 뭐 하는 곳이냐. 거기에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자 창의적인 건축구역이 주신대요. 자, 창의적인 건물 짓는 곳을 뭐라 부른다? 특별건축구역이란다.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준 항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등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구역인데, 그래서 건축법 같은 것을 정하지 않고 또는 완화하거나 통합해서 정해야 창의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건물 짓는 곳을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는데 울산 강의시는 없습니다 지금. 자, 저 부산에 가면 해운대 선택관 영하의 전당 건물 아시죠? 그 건물은 지붕이 파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건물 지을 때 쓰는 곳이다. 자, 1번에 특별건축의 지정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줄치고, 자 가에 줄치입니다.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의 사구역은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합니다. 나의 자 국가정책사업에 밑줄 치시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필요한 것도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구체적인 지역들이 있는데 그건 안 봐도 돼요. 자, 내려가서 이번에 줄치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줄치고, 가에 줄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의 사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나에 줄치입니다.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건축문화진흥사업 그까지 줄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도 국토교통장관 지정합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밑에 박스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너무 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 지역 구역 등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줄칩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이런 것은 건축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정 못해요. 3번에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자 그게 줄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이게 지정합니다. 대신에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뭐 해야 된다?
협의해서 지정해라 이 뜻이. 자, 특별건축구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에서 건축기준 등 특례사항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있냐? 1번 줄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에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2번에 줄칩니다.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도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치고 3번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밑에 박스에 정리해놨죠. 다 보실 필요 없고 공동주택, 단독주택만 주의해서 보세요.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돼야 됩니까? 100세대 이상 될 때. 단독주택 중에 가에 한옥 건축 양식의 단독주택은 10동 이상이 됩니다. 그 외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이 되면 특례 적용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특별건축의 지정 절차 등에 있어서는 자 그런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215쪽에 제일 위에 가면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용도 지역주구 구역 지정 변경을 제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줄치고. 그래서 특별건축이 지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의제되는데 단 용도 지역주구 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합니다.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 자, 관계법령 적용 특례. 자, 특별건축은 창의적으로 건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첫째, 건축법 같은 거 적용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특별건축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줄칩니다. 1번 줄칩니다.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2번에 주택건설 기준 줄치면 돼요. 이런 규정을 특별건축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밑에 5번에 통합조정계획 수립시행. 1번 특별건축구에게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대하여 줄칩니다.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조정하는데 1번에 줄칩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자, 우리가 빌딩 같은 데 앞하면 조각상이 들어가죠. 이것도 특별건축에서는 건물마다 넣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인근지역에 통합종해라. 왜 창의 짓는데 방해되니까 그래요. 2번에 자 부설장 설치, 3번에 공원 설치 줄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건물마다 주차 대수 들어가죠. 그런데 특별건축에 있는 건축물은 창의적으로 건물 짓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건물에 주차 대수가 안 들어갑니다. 인근지역에 통합종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하 내용들은 자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등에 있어서 1번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관한 거는 문제풀이 따라 보세요. 여름 시간 논제가 없습니다. 자, 건축협정 체결로 가서 건축협정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 즉 소유자 등은 전원합의로 거기 밑줄. 전원합의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구역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박스안에 1번에 자, 국계법에 따라 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2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부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하기 위한 지정고시 된 정비구역이나 3번에 존치지역 끝에, 4번의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5번에 그 밖에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 즉 건축협정 행각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역이다 이 뜻인데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죠. 자, 어느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여기에 대지들이 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여기 갑이 가지고 있고 을이 가지고 있고 병이 가지고 있고 정이 가지고 있고 이는 A가 B가 C가 D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 저는 합의로 자 우리가 건축할 때 자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자. 이 협정 체결해서 이걸 인가받아서 건축하게 되면은 건축의 자 편의성을 자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여기에 갑과 을 사이에는 우리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서로 붙여짓자. 맞벽, 벽을 붙여버려요. 이런 건 안 되는데 여기는 돼요. 이 협정 체결하면. 자 그 다음에 병정간에는 자 건폐를 통합시키자. 그래서 여기에 건폐를 60%씩 주는데 병 쪽에는 30%만 쓰고 정 쪽에는 90%를 씁니다. 자, A, B 간에는 자, 개인 하수 처리설 정화조를 자, 우리 통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A 대지에는 정화조 설치 안 하고 A 대지에서 발생된 각종 하수나 자, 이런 것은 B 대지에다가 그만한 지하에다가 정화조를 넣자. 자, 그리고 C와 D 대지 사이에는 주차장 통합하자. 그래서 D 대지는 주차장 안 들어가고 C 대지에다 여기다 주차장 다 넣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불리하죠? 예,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아직은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먼 나라가 어디예요? 개인재산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알겠어요? 개인재산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만 이게 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걸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병정간에 이래 보면 정은 유리한데 병은 어떻습니까? 엄청 불리해지죠. 여기 정화조 여기 비다 다 대지에 다 묻어놨다. 비 대지는 똥통이네. 예.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 먼 나라. 예. 아직은 그래요. 이 공산주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양갈 위반에 다수 토지 소유자 건축협정 보시면은 1항의 각호 지역 구역에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일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의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자 E라는 사람이 4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혼자서 협정 체결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양가로 3, 4, 5는 뭐 지금 볼 내용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4번에 건축협정 운영에 설립에 관한 것도 문제풀이 뜸으시고 5번에 건축협정 인가 보세요.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위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줄치입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고. 이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 이상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칠 경우에는 건축협정 체결자 줄치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가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쳐보면 돼요. 6번의 건축협정 변경,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인가 받아야 됩니다. 7번 관리는 볼 게 없고 8번의 건축협정 폐지, 협정 체결자, 협정의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 그게 동그라미. 자,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였죠. 폐지할 때는 가반수 동의입니다. 가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특례종에서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이자는 자 기간 착공식으로부터 몇 년, 20년의 동그라미, 20년이 경과된 후 협정을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건물집계로 착공됐죠. 그럼 당장 폐지 못해요. 몇 년 뒤에? 20년 뒤에 폐지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건축협정의 효력 및 성계 1번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이 자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인가 변경화된 협정에 따라서 건축해야 됩니다. 성계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성계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10번, 11번, 12번 지금 그 부분은 볼 게 없고 넘어가서 양갈로 3번에 건축협정구역의 통합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줄칩니다.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규정에 개별면적마다 정하지 않고 건축협정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합니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통합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6가지인데 줄칩니다.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관계, 지하청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설 설치. 자, 이런 6가지 규정을 통합적용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4번, 5번, 6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13번에 결합건축 대상지라고 되어 있죠.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일단 그대로 두세요.